네, 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민심을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추진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미국에 쏠리고 있고 특히 우리는 북미 협상 이런 문제도 있어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참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미국 좋아하세요, 두 분? 좋아한다기보다 뭐 아무튼 인상적이죠. 전민기 팀장. 저는 이제 좋아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한 장의 사진 있죠. 올해의 사진으로 꼽힌 그 캐러번 행렬에서 그 멕시코인 여성이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서 그 사진이 떠오르네요. 하여튼 트럼프 등장 이후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워낙 많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지 참 재밌습니다. 빅데이터 언급량부터 어때요? 미국은 우리에게 국가별 관심도 순위 빅데이터 상에서는 2위인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행이라고 하는 아주 큰 키워드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일본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에선 늘 부정적인 언급인데 일본을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일본이 지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899만여 건 언급됐고요. 미국은 한 1,400만 건 정도. 절반 정도네요. 근데 201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900만 건, 1,400만 건 정도. 중국이 875만여 건 언급되면서 3위고요. 북한이 302만여 건으로 4위, 그다음에 독일이 243만 건으로 5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일본, 미국, 중국, 북한까지는 다 옆에 있는데 독일이 5등인 건 왜 그런 거예요? 독일은 보면은 늘 어떤 유럽에도 관심이 많은데 유럽 관련 기사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독일 메르켈 총리 뭐 이런 게 함께 언급되다 보니까 알겠어요. 독일의 언급량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그 정치적인 상황, 시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좀 길게 한번 좀 봤습니다. 한 20년 정도를 한번. 지난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한국리서치하고 동아시아연구원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러니까 매년 그 미국에 대한 그리고 그 주변 사국에 대한 그 호감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그 한미 간의 그 잡음이 꽤 있었죠. 그 김대중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2002년 효순 미선 사건 등으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발생한 2012년까지는 호감도가 한 50점대. 그리고 60점대 초반 좀 더디게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2주기 그 이후인 2013년에는 71점까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어떤 호감도와도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 그리고 일본, 북한 그런 순서였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북한하고 미국의 호감도는 역상관관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튼 미국만 놓고 2000년대 초반부터 별로 안 좋다가 2013년 그 정도까지는 쭉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매년 그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2018년 매월 정기조사에서 이때도 이제 호감도를 100점 만점으로 측정을 해봅니다. 미국이 평균 55점 내외 별 차이 없이 항상 1위였습니다. 2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점수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비한다면 한 10점에서 많게는 20점 정도 떨어진 점수라고 볼 수 있죠. 아까는 71점까지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는 대략 55점 내외.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긍부정 반응이 어떻게 긍정 반응이 또 많아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33.8대 31 정도, 2015년에 34대 35, 2017년에 37대 33, 2018년부터 42대 24, 2019년 47대 25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오히려 긍정 반응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량 자체도 증가하죠? 네, 미국 대선 취임 첫 해 언급량이 가장 많았고 뭐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사실
2016년 대선 이전까지만 하면 한 15만 건밖에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국면인 2016년에 359만 건, 취임한 첫 해는 406만 건, 그다음에 260만 건, 170만 건. 어쨌든 150만 건 이상 쭉 언급이 될 정도로 언급량으로 치면 인기가 참 높은 사람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키워드로는 뭐가 제일 많아요? 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정상회담이죠. 북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남북이 될 수도 있고 예. 핵과 관련해서 예.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재밌는 건 두 번째가 이제 엑소하고 딸인 이방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허허. 나오고요. 세 번째가 뭐 김정은 위원장, 아베 대통령, 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장관, 보좌관 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언론이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 대한 언급이 상당히 높아요. 이 관계를 보는 걸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요. 예. 5번째가 바로 이 트위터입니다. 어. 그래서 트위터나 뭐 트위터리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TMTT라고 해서 이건 많이 언급되진 않는데 투머치 트위터 토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발언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트위터 좀 이따 보고 아까 2등이 엑소하고 이방카? 이거는 사실은 엑소 팬들 때문에 언급량이 많이 올라간 건데요. 이 이방카가 엑소의 굉장한 팬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서 함께 뭐 평창 올림픽 때부터 알겠어요. 해서 예, 이런 이야기들이 쭉 올라오는 트럼프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트위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참 의외였는데 그냥 반반이었어요. 하. 32.7 대 37.6. 그러니까 부정 감성어가 아주 조금 높은 정도. 그래서 긍정 감성어 보면은 좋다, 재밌다, 흥미롭다, 흥미진진, 원한다. 오히려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 새벽 시간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기자분들 중에서도 기사 쓰려고 이거 기다렸다 보는 분들도 많으실 예. 정도고 예. 부정 감성어는 역시나 뭐 우려, 갈등, 불만, 비판, 비난, 과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몇 점쯤 나옵니까? 예, 사실 지금 온라인상의 언급 내용과 톤,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의 결과 좀 많이 좀 다른 느낌이 달라요? 있습니다.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호감도를 한번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예.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조사를 20개국 대상으로 세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동아시아연구원 황울스가 담당을 했는데요. 20개국 평균 2008년 부시 전 대통령 호감도가 23%. 그다음에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 호감도 61%. 어이고. 격차가 크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은 이거는 이제 20개국 평균이고요. 예. 우리나라를 보면 부시 전 대통령 30%,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 예. 오바마 전 대통령 88%였어요. 어유 대단한 인기네요. 압도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갤럽 인터내셔널이 2018년 작년에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12명의 세계 주요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50개국 평균 30%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나라 호감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1%, 그다음에 독일 앙겔라 메르켈 수상 45%,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38%,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35%. 푸틴이 35%나 돼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생각보다 이제 높네요. 전 세계 50개국이기 때문에 예. 관계들이 조금씩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진핑 28%로 트럼프하고 비슷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호감도가 트럼프 대통령 24%였습니다. 50개국 평균 30%보다 낮군요. 조금 낮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상의 분위기와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 여성에서 호감도가 조금 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빅데이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반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2016년, 17년은 상당히 부정 감성이 높습니다. 26대 52, 그다음에 28.7 대 44.5. 근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호감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예. 2018년에 42.4 대 32.4,
2019년에는 37.8대, 올해 들어서는 33.9. 아직도 그 긍정 감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트럼프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 통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좀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긍정 반응으로 좀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그 2018년 7월 한 업체 조사도 보니까 주변국 5개 어떤 수장들 중에서 확실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고점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갖게 됐더라고요. 예. 북한에 대한 호감도도 사실은 이때 당시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예. 이 2018년이 기점으로 이미지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북한, 트럼프, 김정은 뭐 호감도, 긍부정 반응 이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동북아 평화 문제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줄 만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사실은 최근보다도 좀 더 이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했던 건 뭐냐면 좀 더 일반론적인 어떤 그 상황 예. 그때는 어땠을까 이제 궁금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2013년부터 16년까지 그 한국갤럽에서 매년 다음과 같은 문항을 물었습니다. 귀하는 우리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6번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예. 모두 미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정도였는데요. 그 차이가 좀 돼요. 예. 그 미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을 때는 71%까지 올랐고요. 대부분 55% 내외. 중국은 30%. 네. 일본이나 러시아 응답은 뭐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건 2016년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읽으세요?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가장 최근 2016년 8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53%였는데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59%, 30대가 53%, 40대 40%, 50대 51%, 60세 이상 61%. 즉 60세 이상하고 20대가 가장 높아요. 이거 U자형이죠. 이상하네요. 예. 40대만 쑥 내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40대가 좀 진보적 어떤 그 이념 성향들이 있다. 뭐 이렇게 봐서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60세 이상은 어쨌든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그 원조 지원 이것을 뭐 기억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대 는 사실은 그 이념과 무관하게 그 생활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현실 예. 미국이 있겠죠. 그리고 또 주변국에 비해서 뭐 세련됐다는 것을 찾는 또 젊은이들의 감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를 해봅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미국 하면은 주로 이런 동북아 문제에 대한 주제가 많이 언급되는 게 맞죠? 네, 뭐 1위가 그렇습니다. 미국 하면 크게 5가지 주제 정도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한중일 관련해서 뭐 동북아 문제에 대한 주제, 그다음에 국제 정세 관련한 언급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대 이야기해 주셨는데 2, 3위는 2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키워드죠. 뉴욕이라는 단어, 뭐 그 외 패션이나 여행, 맛집,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고 3위는 방탄소년단, 엑소 같은 K-팝 관련 언급이고요. 4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트위터 내용이나 행보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5위는 경제 관련 이슈죠. 주식시장이나 달러 환율, 경제 관련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미국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조금 혼란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봐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제 투성이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 우선 저 스스로가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빨리 도와주고 물러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